안녕하세요. 의료통역기초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는 원어민 선생님 어윤아입니다. 자, 지난 학기에 1주차부터 6주차까지 강의를 함께 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환영합니다. 7주차 강의 시간에 우리가 2023년 3반기 기준으로 나온 통계를 보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의료 관광객 혹은 환자 현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자료 분석은 의료 코디네이터 또는 의료 산업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경영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에 대한 파악 또는 환자 진료 보는 진료과 또는 질병, 주로 어떤 질병 때문에 진료 보는지 등 많은 정보를 받고 또는 그거에 맞는 마케팅을 할 수 있고, 또는 항상 정보 마케팅 방법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통계 자료를 한번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도표 보시면은 2022년 기준으로 하고 통계 수치는 나와 있지만 사실은 2023년 3반기에 나온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자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은 2023년 3반기에 한국을 방문한 몽골 실제 환자 수가 한국 의료관광 절정의 시기인 2019년 대비 54.7%의 급격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 모든 나라가 해외 입국자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22년 6월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 것과 관련된 조치입니다. 그래서 몽골 의료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수치인 통계 자료는 우리가 여기서 뭘 보고 싶냐면,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환자가 한국 병원의 어떤 진료과를 가장 많이 진료 보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3반기 기준으로 보시면은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환자가 한국 병원의 5대 진료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내과, 통합, 산부인과, 건강검진센터, 성형외과, 정형외과 순으로 많은 진료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정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환자 중에 여성의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검진센터를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몽골 의료 관광객들이 조금 많아졌던 것이 또 특징입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분석해 보면은 코로나19 그 팬데믹 확산 시기 때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본인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도 똑같이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질환을 초기 발견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 정부에서도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는 개인
개인 사람들도 건강을 챙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과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환자들은 치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진료과는 내과 통합인데요. 내과 통합에서 총 진료받은 환자는 5,764명이 됩니다. 산부인과 그 다음에 순인데요. 환자 수는 1,788명이 됩니다. 3일을 자제하는 건강검진센터를 서비스 받은 환자가 1,638명이 됩니다. 4회를 차지하는 성형외과에서는 1,192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으며 5회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또 검토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5대 질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환자는 한국 병원에 진료보러 가는데요. 어떤 질병 때문에, 질환 때문에 진료를 가장 많이 보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23년 상반기에 기준으로 보면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환자는 진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한국에 와서 진료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5대 질환은 소화기 질환, 비뇨생식계 질환, 신샘물 하면은 각종 암을 뜻합니다. 질환 또는 내분비 대사과 또는 눈과 관련 질환 때문에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소화기 질환 때문에 총 몽골 환자 중에서 1,881명은 치료를 받았고요. 비뇨생식기 질환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몽골 환자는 1,669명이 되고요.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은 몽골 환자 수가 391명이 됩니다. 또 신생물 혹은 각종 암 치료를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몽골 환자는 1,203명이 되고요. 내분비 대사 질환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몽골 환자는 868명이 됩니다. 또 눈 관련 질환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치료받은 환자 수가 824명이 됩니다. 자, 이런 질환들 때문에 2023년 상반기에 몽골 환자가 한국을 많이 방문하였다는 통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7주 강의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몽골 환자가 총 14,148명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치료를 받은 진료과는 1위가 내과 통합,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소화기 내과, 간 전문 내과, 내분비 내과, 호흡기 내과에서 치료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2위를 차지하는 진료과는 산부인과이며 산부인과는 산과, 부인과라고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3위는 건강검진센터를 많이 이용하였는데요.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전신 건강검진을 많이 합니다. 치료는 하는 곳은 아닙니다. 자, 여기선 주로 건강 예방을 위하여 또는 질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전신적 검진을 받는 곳입니다. 4위는 성형외과인데요. 주로 몽골 환자들은 눈, 가슴, 피부, 코 등의 성형을 많이 하러 옵니다. 4위는 정형외과인데요. 주로 골절, 척추 질환, 관절염 등
고치기 위하여 한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제부터 다음 강의 시간부터는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진로과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로과라고 내과 중에서 말한다면 심장내과라고 있습니다. 심장내과의 진로를 대상으로 몽골 환자가 진료 및 검사를 받는 사례를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시나리오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강의부터 이렇게 질환명 또는 진료과 명칭 등을 잘 먼저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다음 강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쉽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사항 있으시면 여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 학생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이르테 바이르사